새벽 5시. 거대한 도시 서울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셜러뷰 타워의 불은 이미 켜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성공과 야망을 위해 타오르는 것이 아닌 건물의 거대한 몸집을 쓸고 닫기 위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었다. 한서연의 한서연. 아니, 오늘부터 그녀의 이름은 김민지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새로운 미화원이었다. 그녀가 배정받은 낡은 회색 유니폼은 몸에 맞지 않아 헐렁했고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는 낯설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대부분 그녀의 어머니뻘 되는 아주머니들이었다. 고된 노동과 무심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깊게 새겨진 그들은 젊은 신입에게 많은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할 뿐. 그들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텅 빈 복도를 이따금씩 채웠다. 김민지는 조용히 그들의 움직임을 따랐다. 대리석 바닥을 광이 나도록 닦고 수십 개의 화장실을 소독하고 산더미 같은 쓰레기통을 비웠다. 한때는 섬세한 디자인 스케치를 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고무장갑 속에서 무뎌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질끈 묶은 머리, 피곤함이 엿보이는 눈, 완벽한 위장이었다. 누구도 그녀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굴지의 JW그룹 총수, 권지혁, K1 지휴크의 아내를 떠올리지는 못할 터였다. 정고가 되자 빌딩은 활기로 넘쳐났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웃고 떠들며 엘리베이터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식, 점심 메뉴, 그리고 곧 있을 인사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었다. 그들 중 누구도 냄새나는 유니폼을 입은 채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그들을 비켜서는 김민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 같았다. 점심시간, 동료 아주머니들은 지하 휴게실에 모여 각자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하지만 민지는 그 틈에 끼는 대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갑고 먼지 쌓인 시멘트 계단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입안에서 맴도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보고 싶었던 현실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회사의 진짜 민낯. 점심을 마치고 로비로 돌아왔을 때였다. 최근에 새로 설치된 태블릿 기반의 방문객 출입 시스템 앞에서 소란이 일고 있었다. 나이가 지긋한 경비원 한 분이 기계 조작에 서툴러 방문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몇몇 젊은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혀를 차며 짜증을 냈고 대부분은 못 본 척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다. 경비원의 당황한 얼굴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을 본 순간 민지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이 기계가 좀 헷갈리게 생겼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는 경비원의 어깨너머로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복잡해 보이는 인터페이스였지만 그녀는 단 몇 초 만에 문제점을 파악했다. 아, 여기 이 아이콘을 먼저 누르시고 방문 목적을 선택하신 다음에 신분증을 스캔하면 되는 거였네요.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문객 한 명을 등록시켜준 뒤 경비원에게 차근차근 순서를 설명해 주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경비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별 말씀을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기획팀 신입사원 이민준, 엘리 민준, 이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했다.
그는 모두가 외면하던 상황에서 선뜻 나서서 남을 돕는 청소부 아가씨에게 잠시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보낸 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은 차가운 빌딩 숲속에서 발견한 작은 온기 같았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빌딩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야간 청소팀에 배정된 민지의 진짜 업무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녀가 맡은 구역은 최고층. 임원실과 회장실이 있는 곳이었다. 낮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그곳은 절대적인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부드러운 카펫은 그녀의 발소리를 삼켰고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장엄하게 펼쳐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남편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그녀는 총괄대표 권지혁이라는 명패가 붙은 육중한 원목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주위를 살핀 뒤 주머니 속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들었다. 섬세하게 세공된 작은 은재 로켓 펜던트였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로켓이 열리자 안에는 그녀와 지혁이 결혼식 날 환하게 웃고 있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사진 속 지혁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다. 바로 어젯밤 같은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펜트하우스에서의 대화가 떠올랐다. 지혁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전문 컨설팅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잖아. 당신이 이런 험한 일을 직접 할 필요는 없어.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아니요. 지혁 씨, 보고서에 찍힌 숫자들은 사람들의 눈빛을 말해주지 않아요. 복도의 감도는 공기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지도 않고요. 내가 당신 곁에 서서 이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사람이라면 나는 이 회사의 심장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안에 병든 곳이 있다면 직접 내 눈으로 봐야만 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나 한서연이잖아요. 잘 해낼 수 있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그녀는 다시 미화원 김민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로켓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장 근무가 아니었다. 그녀의 왕국을,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의 세상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바로 세우기 위한 그녀만의 전쟁이었다. 민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묵묵히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회장실 문 유리에 비친 것은 초라한 유니폼을 입은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왕국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여왕의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김민지는 이제 JW 타워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평온은 길지 않았다. 문제는 언제나 가장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곳에서 시작되는 법이었다. JW 타워 17층. 마케팅 부서는 회사 내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트렌디한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 그리고 그 정점에는 팀을 이끄는 박유라 파크 유우라 팀장이 있었다. 그녀는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고속 승진을 거듭한 사내 많은 여직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에는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차가운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따라 마케팅 부서는 아침부터 전쟁터처럼 분주했다. CEO인 권지혁이 직접 참석하는 중요한 신제품 론칭 프레젠테이션이 바로 다음 날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박유라는 신경질적으로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며 사무실을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엑스트라 샷 캐러멜 마키아토가 들려 있었다.
김대리 보고서 시각 자료는 아직이야. 신입들은 뭘 그렇게 꾸물거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 공기를 찢었다. 바로 그때 김민지는 조용히 사무실 한쪽 구석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일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으며 정신없이 걷던 박유라는 발밑을 보지 못했다.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그녀의 몸이 휘청했고 손에 들려있던 거대한 커피컵이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끈적한 캐러멜 시럽과 뜨거운 커피가 바닥과 그 옆에 쌓여있던 프레젠테이션 출력물 위로 끔찍하게 쏟아졌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박유라는 자신의 명품 구두에 튄 커피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대신 즉시 희생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의 레이더에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김민지가 포착되었다. 야, 거기 아줌마. 박유라의 고함에 민지의 어깨가 움찔했다. 눈 없어. 바빠 죽겠는데 왜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어. 당신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완벽한 적반하장이었다.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몇몇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박률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청소 카트에서 대걸레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박유라는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젖은 서류들을 턱으로 가리켰다. 뭐 해, 당장 안 치우고. 그리고 저 종이들. 내용 확인해야 하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하나하나 다 주워. 민지가 쓰레받기를 가져오자. 박유라는 더욱 싸늘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걸로 말고 맨손으로 해. 잉크 번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인격을 모독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이었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서연은 아니, 김민지는 무릎을 꿇었다. 끈적하고 미지근한 커피가 그녀의 맨손에 닿는 감촉. 역한 설탕 탄내가 코를 찔렀다. 주니어 여직원 몇 명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뜨거운 분노가 온몸으로 치솟았다. 감히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당신 경력은 여기서 끝이야. 그녀는 축축한 종이를 쥔 손을 자신도 모르게 꽉 움켜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였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일어나 이 부조리한 연극의 막을 내려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이 회사의 심장을 알아야 해요 라고 말하던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눈앞의 박유라는 단순한 한 명의 못된 상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서연이 찾으려 했던 회사의 건강한 문화를 좀먹는 종양 그 자체였다.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덮어버리는 것일 뿐이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타오르던 분노는 차가운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말없이 아주 천천히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유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김민지는 마케팅 부서의 공식적인 동네북이 되었다. 박유라와 그녀를 따르는 이들은 마치 놀이라도 하듯 그녀를 괴롭혔다. 민지가 막 청소를 끝낸 자리에 보란듯이 과자 부스러기를 떨어뜨렸고 정수기 앞에서 마주치면 그녀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피곤에 전 얼굴을 주제로 자기들끼리 큰 소리로 비웃었다. 심지어 박유라는 청소 용역 관리소장을 찾아가 김민지의 업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느리다며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해고할 구실을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부당함의 한복판에 서 있는 피해자였다. 이 시험은 더 이상 남편의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짓밟힌 그녀 자신의 존엄과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에 대한 싸움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을 청소하던 서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남루한 유니폼을 입은 지친 미화원, 김민지. 하지만 그 지친 얼굴 뒤의 눈동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수능의 빛을 띠고 있지 않았다. 그 눈은 이제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냉철한 심판관의 눈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문은 닫혔다. 이 싸움을 끝내기 전까지 그녀는 김민지로서의 삶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김민지의 청소부로서의 삶은 단조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는 듯 했다. 그녀는 박유라 팀장과 그 무리의 교묘한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인내는 그들에게 일종의 승리감과 권태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반응 없는 장난감에 흥미를 잃듯 그들의 괴롭힘도 차츰 뜸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계속 그림자 속에만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마케팅 부서에 1년 농사가 걸린 그야말로 사활을 건 승부수였다. 사무실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유라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사무실을 진두지휘했다. 발표 자료, 최종본.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띄워 투자자들 도착까지 이제 2시간도 안 남았어. 신입사원 중 한 명인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클릭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것은 화려한 디자인의 첫 페이지가 아니었다.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라는 차가운 시스템 오류 메시지뿐이었다. 박유라의 비명 같은 목소리에 사무실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다시 해봐 빨리. 지은은 울상이 되어 몇 번이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백업 파일, 이메일 첨부 파일,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까지 모두 같은 오류를 뿜어냈다. 누군가 마지막 수정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오류로 인해 파일 헤더가 통째로 손상된 최악의 상황이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IT 부서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전사 서버 점검으로 즉시 지원이 어렵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박유라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이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이 쓸모없는 것들, 너희들 전부 이걸로 끝장나고 싶어. 그녀가 지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김민지는 회의실 구석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울먹이는 지은의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오류 로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다. 나서야 할까? 내 정체가 탄로 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마케팅 부서의 일이 아니었다. JW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계약이었다. 남편 지역과 수많은 직원들의 피와 땀이 이런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물거품이 되게 둘 수는 없었다. 김민지는 조용히 자신의 청소 카트를 밀며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 쥐고 있는 이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나마 이 아수라장 속에서 이성을 유지하려 애쓰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저기, 죄송한데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예전에 동네 컴퓨터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저런 오류는 보통 파일 자체보다는
경로 문제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사람처럼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혹시 소스코드에서 캐시 할당을 재지정해서 강제로 경로를 다시 잡아주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명령어 중에 CHKDSK, FR 같은 거. 그녀가 읊은 것은 단순한 명령어 조합이 아니었다. 시스템 깊숙한 곳에 손상된 클러스터를 복구하는 전문적인 명령어였다. 그 말을 엿들은 박유라가 코웃음을 쳤다. 지금 장난에 청소나 할 것이지. 누가 아줌마한테 의견 물었어. IT 전문가들도 못하는 걸 당신이 뭘 안다고 시간 없으니까 당장 나가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민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박유라의 히스테리와 민지의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논리적인 눈빛을 번갈아 보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팀장님,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아 민지가 말해준 명령어를 커맨드 창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날았다.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모니터를 지켜보았다. 그가 마지막 엔터키를 누르자 검은 화면에 하얀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시스템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1분, 2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띵,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그토록 모두가 기다리던 프레젠테이션의 첫 페이지가 완벽하게 떠올랐다. 와, 사무실은 안도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이민주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바라보다 황급히 고개를 돌려 민지를 찾았다. 그녀는 복도 저편에서 묵묵히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를 향해 입 모양으로 고맙습니다 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유라만은 웃지 못했다.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표정은 이내 무언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침입한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의심, 그리고 감히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나게 만든 미천한 존재에 대한 지독한 질투심이었다. 그날 오후,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으로 끝났다. 박유라는 모든 공을 자신이 수습한 것처럼 꾸며 임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시커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도 안 돼. 평범한 청소부일 리가 없어. 분명해. 경쟁사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야. 우리 프로젝트를 망치려다 실패하고 대신 신뢰를 얻어 더 깊숙이 파고들려는 속셈이겠지. 그녀의 이기적인 자존심은 한낱 청소부가 자신보다 유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처럼 뒤틀린 음모론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충복 중 한 명인 김대리를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김대리, 김민지라는 그 청소부, 뒷조사 좀 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은밀했다. 학력, 경력, 가족관계, 뭐라도 좋으니까 샅샅이 뒤져.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내 손으로 직접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릴 테니. 김대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복도를 청소하는 김민지의 등 뒤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시험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인내심의 문제가 아닌 정체를 들키지 않고 살아남아야 하는 위험한 숨바꼭질이 되어가고 있었다. JW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갈라.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으며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귀부인들의 보석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부서졌다. 이곳은 성공과 부,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을 위한 그들만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 화려한 세계의 가장자리에서 김민지는 여전히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귀빈들이 드나드는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티끌 하나 남기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는 연회의 유령처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질적이고 초라했다. 그 극명한 대비는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유라는 오늘 밤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붉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한 마리의 우아한 암표범처럼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유력 인사들에게 교태 섞인 미소를 보냈다. 그녀의 부하 직원 김 대리가 배경 조사를 해왔지만 김민지라는 여자는 너무나도 평범했다. 고아 출신에 최종 학력은 고졸.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다. 컴퓨터 수리 능력은 동네 학원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다. 조사 결과는 박유라의 의심을 해소시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자존심을 더욱 긁어놓았다. 그런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자신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리고 오늘 그 운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로비 중앙 벨벳으로 덮인 단상 위에는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전시된 청자 운항문 매병이 놓여 있었다. 한 원로 주주가 그룹의 20주년을 축하하며 기증한 수억 원을 호가하는 고려시대의 진품이었다. 그 연약하고 아름다운 곡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이었고 그 주변에는 손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놓여 있었다. 박유라는 멀리서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김민지가 그 주변을 청소하는 것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에게 아첨하던 김 대리에게 눈짓을 보냈다. 신호였다. 김 대리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단상 근처를 서성였다. 그는 민지가 대걸레질을 하며 단상 바로 옆을 지나는 순간을 정확히 노렸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는 척하다가 실수로 단상을 팔꿈치로 강하게 쳤다. 쨍그랑 모든 음악과 대화 소리를 집어삼키는 날카롭고 절망적인 파열음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청자 매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수백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났다. 순간 로비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소리가 난 곳을 쳐다보았다. 그곳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김민지와 바닥에 흩어진 푸른빛 도자기 파편들이 있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박유라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다. 그녀의 연기력은 아카데미 여우주 연상감이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녀는 충격받은 척 잠시 주저앉았다가 이내 분노에 찬 얼굴로 김민지에게 손가락질했다. 당신이 그랬지. 내가 봤어. 청소하면서 부주의하게 대걸레 자루로 단상을 치는 걸 똑똑히 봤다고. 김민지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악의적인 모함에 말문이 막혔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박유라의 격앙된 외침에 묻혀버렸다. 박유라의 무리들이 곧바로 합세했다. 맞아요. 팀장님 저도 봤어요. 저 여자가 아까부터 저기서 불안하게 서성거렸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물건 옆에서 저렇게 부주의하게 행동할 수가 있죠. 거짓된 증언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순식간에 김민지는 모든 재앙의 원흉이 되었다. 사람들의 의심과 경멸, 조롱이 뒤섞인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에게 꽂혔다. 소란을 듣고 회사에 조 전무가 달려왔다. 그는
평소에도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초지종을 박유렉에서만 전해 듣고는 김민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미화원 따위가 감히 어떻게 이런 중대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거지. 당장 해고해. 그리고 저 도자기 값 마지막 한 푼까지 전부 물어내게 해. 송 회장님이 기증하신 귀한 물건을 보안팀 직원들이 호출되어 김민지의 주위를 둘러쌌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한편 로비 반대편에서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이민주는 소동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인파 너머로 겁에 질린 채 궁지에 몰린 민지의 모습을 발견했다. 잠시만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려 했다. 하지만 행사에 참석한 VIP들과 임원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벽은 너무나도 두꺼웠다.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길 좀 비켜주세요 라고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웅성거림 속에 묻혀버렸다. 그는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김민지, 아니. 한서연은 자신을 둘러싼 얼굴들을 보았다. 박유라의 의기양양한 미소, 조 전무의 차가운 경멸, 그리고 구경꾼들의 무책임한 호기심. 시험은 이제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모욕을 견디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명백한 음모였다. 부인,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차가운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대로 끌려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는가? 사방이 막힌 벼랑 끝이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부인,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보안 직원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크지도 격앙되지도 않은 낮은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는 시끄러웠던 로비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모든 이들의 고개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갔다. 군중이 약속이라도 한 듯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 길의 끝에서 JW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장님 권지혁 회장님이 어째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김민지를 윽박지르던 조 전무와 의기양양하게 미소 짓던 박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아첨과 긴장으로 물들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별일 아닙니다. 그저 작은 소란이. 조 전무가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가왔다. 하지만 권지혁은 그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쳐갔다. 박유라도, 아수라장이 된 현장도 그의 시선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초라한 유니폼을 입은 채 겁에 질려있는 김민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로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사람들은 그가 분노에 차 그녀를 질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그녀의 뺨에 묻은 희미한 먼지 자국을 쓸어주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눈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믿을 수 없을 만큼 사적이고 친밀한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는 로비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한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괜찮아. 여보, 여보.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로비에 울려 퍼졌다. 시간은 정말로 멈췄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박유라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고 조 전무의 턱은 바닥에 닿을 듯 벌어졌다. 권지혁은 한술 더 떴다. 그는 미동도 없이 자신의 몸에 걸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맞춤 제작 재킷을 벗었다. 그리고는 그 재킷을 그녀의 작고 초라한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낡고 헐렁한 미화원 유니폼 위로 최고급 원단이 부드럽게 감겼다. 그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이 공간을 지배하던 모든 계급과 편견 그리고 상식이 산산조각 났다. 쨍그랑 누군가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얼어붙은 침묵을 갈랐다. 박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권지혁과 김민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이 이해를 거부하고 있었다. 여보, 저 청소부가 회장님의 부인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야. 보안 직원들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던 자신들의 손을 마치 불에 댄 듯 황급히 거두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권지혁은 바닥에 깨진 도자기 조각 따위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다시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보안실장을 향해 명령했다. 황 실장, 예스. 회장님, 10분 전 로비 중앙 CCTV 영상. 지금 당장. 저기 메인 스크린에 띄워. 그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반박의 여지란 존재하지 않았다. 보안실장은 즉시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갈라를 위해 그룹 홍보 영상을 상영하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방금 전 로비의 상황을 담은 고화질의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거대한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했다. 영상 속에는 김민지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박유라가 멀리서 김 대리에게 눈짓을 보내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었다. 잠시 후 김 대리가 통화를 하는 척하며 단상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마치 발이 삐끗한 것처럼 과장되게 비틀거리며 단상을 몸으로 밀었다. 청자 매병이 위태롭게 흔들리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닌 완벽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세상에, 일부러 그런 거였어, 저 여자. 마케팅팀 팀장 아니야. 어떻게 저런 짓을. 군중 속에서 충격과 경악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동정심 없는 구경꾼의 시선이 아니었다. 비열한 음모를 꾸민 박유라와 그 일당을 향한 혐오와 경멸의 시선이었다. 인파 속에 갇혀있던 이민주는 스크린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안도감과 통쾌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다. 그는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회장님의 품에 안겨있는 김민지, 아니, 사모님을 바라보았다. 영상이 끝나자 권지혁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박유라와 조 전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무겁고 무서운 선고와도 같았다. 한서연은 남편의 따뜻한 재킷에 쌓여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박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모든 것을 지켜본 심판관의 고요하고 서늘한 위엄이 담겨 있었다.
가장 화려한 파티의 밤, 여왕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길고 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CCTV 영상이 스크린 위에서 멈추자 그랜드 볼룸의 침묵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모든 진실이 변명의 여지 없이 수백 명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박유라와 김대리, 그리고 조 전무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권지혁은 아내의 어깨를 감싼 팔에 힘을 주며 근처 연단에 있던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낮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JW그룹의 창립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먼저 오늘 밤의 소란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의 위엄과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 소란은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다시 술렁였다. 지난 한 달간 여러분이 김민지라는 이름의 미화원으로 알고 있던 이 사람은, 그는 곁에 선 아내를 바라보았다.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두 번째 충격파가 사람들을 덮쳤다. 이제는 놀라움을 넘어선 경애와 공포가 뒤섞인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와 제 아내는 JW그룹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서에 찍힌 실적이나 화려한 대외 이미지가 아닌 복도와 휴게실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과연 직위가 아니라 인격으로 사람을 존중하는 곳인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약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곳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가 세 명의 죄인에게 꽂혔다. 마케팅팀 박유라 팀장, 김동현 대리, 당신들은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상습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소. 이는 우리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두 사람, 지금 이 시간부로 해고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리고 조영철 전무, 조 전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당신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강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 약자를 짓밟으려 했소. 관리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공정함과 책임감을 상실한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그룹의 임원 자격이 없소. 당신 또한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권지혁은 보안팀을 향해 손짓했다. 황 실장, 이 세 사람 지금 당장 건물 밖으로 안내해. 이들은 더 이상 JW그룹의 직원이 아니오. 보안 직원들이 다가와 세 사람의 양팔을 잡았다. 박유라는 마지막 발악처럼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수백 개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한 군중 사이를 죄인처럼 가로질러 불명예스럽게 파티장에서 쫓겨났다. 화려했던 갈라의 밤은 그들에게 인생 최악의 치욕의 밤이 되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권지혁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다시 한번 장내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오늘 밤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는 이민준을 찾아냈다. 기획팀 이민준 씨,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민준은 화들짝 놀랐다. 무대 위로 잠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열어주는 길을 따라 무대 위로 올라갔다. 권지혁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수천 명의 직원들 중 단 한 사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미화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녀를 도우려 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랫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의 제안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JW그룹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리더의 품격입니다. 그는 민준을 바라보며 선언했다. 내일부로 이민준 씨는 신설되는 기업문화 혁신 TF팀의 팀장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저와 제 아내에게 직접 보고하게 될 겁니다. 장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 인사가 아니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었다.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이내 벅찬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공식적인 파티는 끝났지만 회장님 아내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소란이 모두 가라앉은 늦은 시간. 서연과 지혁은 JW 타워의 루프탑 가든에 서 있었다. 서연은 어느새 우아하지만 편안한 원피스로 갈아입은 후였다. 그녀는 더 이상 김민지가 아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발 아래로는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서연아, 당신을 그런 험한 일을 겪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까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비난할 때 정말이지 이성을 잃을 뻔했어. 그의 말에서 강인한 총수의 모습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진심이 느껴졌다. 서연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 잡았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강인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에요. 지혁 씨,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밤 저 파티에서 조 전무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박유라 팀장을 칭찬하며 우리 발밑에서 썩어가고 있는 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진실을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걸 바로잡아야죠. 함께. 지혁은 아내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함께 부패했던 낡은 질서는 심판받고 무너졌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두 사람의 약속과 함께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피곤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찬 시작이었다. 6개월 후 JW 타워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냉랭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직원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들의 인쇄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장 큰 변화의 중심에는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총수의 숨겨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JW그룹의 신설된 직책인 최고 문화 책임자 CEO, Chief Culture Officer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직접 작성한 직원 품위 헌장은 로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렸고 그 조항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회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이민주는 기업 문화 혁신 TF팀의 팀장으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최고 경영진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직원들은 이제 그의 직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진실된 인품 때문에 그를 믿고 따랐다. 그리고 오늘 JW그룹에는 아주 특별한 정책이 시행되는 날이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화합의 날이었다. 점심시간의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더 북적였다. 배식대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권지혁 회장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직원들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다. 다른 임원들은 식판을 나르거나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서열과 직위를 내려놓고 모두가 동등한 동료로서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서연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임원들이나 팀장들이 아닌 한때 그녀의 동료였던 미화원 아주머니들과 로비의 경비원 김씨 아저씨가 함께하고 있었다. 사모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요. 회장님이 직접 퍼주시는 밥을 다 먹어보고 미화원 팀의 반장 아주머니가 감격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주머니, 이제 사모님 말고 서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우린 다 같은 동료잖아요. 그녀의 말에 테이블에서는 따뜻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경비원 김씨 아저씨는 늠름한 목소리로 말했다. CCO님 덕분에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먼저 와서 인사를 다 합니다. 일할 맛이 납니다. 정말로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서연은 지난 한 달간의 고된 잠입 근무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작지만 당연한 변화를 이끌어냈을 뿐인데 그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점심을 마치고 서연은 로비를 가로질러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불과 몇 달 전 투명인간처럼 이 공간을 청소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CCO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서연 CCO님, 안녕하세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신입사원부터 부장급 간부까지 모든 직원들이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총수의 아내에 대한 두려움 섞인 인사가 아니었다. 회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 한서연에 대한 신뢰의 인사였다. 로비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근무 중인 경비원 김씨 아저씨와 다시 마주쳤다. 첫날 어설픈 김민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바로 그였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자 얼굴 가득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오후에도 힘내십시오. CCO님.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고개를 숙여 화답했다. 아저씨도요.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로비의 거대한 유리벽 앞에 섰다. 유리벽에는 그녀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겁에 질린 김민지도 펜트하우스에 갇혀있던 외로운 사모님도 아니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빛나는 리더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 뒤로는 활기차게 움직이는 직원들과 밝고 따뜻한 로비의 풍경이 함께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변화가 곧 회사의 변화였고 회사의 변화가 그녀의 노력이 이뤄낸 결실임을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존중받는 더 나은 왕국을 새로이 건설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습과 그 뒤에 비친 희망찬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인생에 그리고 JW그룹에 진정한 두 번째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요청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의 다음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